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저의 성형썰을 드디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먼저 썰을 풀고 그 다음에 시술 썰을 푼 다음에 시술 뭐 추천, 비추천도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12년 전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안경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수술에 대한 큰 생각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애들이 하나둘씩 약간 다 화장도 하고, 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쌍꺼풀 액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쌍꺼풀 액으로 쌍꺼풀 만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고1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쯤 애들이 한두 명씩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쌍액으로만 눈을 이렇게 만들고 다녔다가, 이게 쌍꺼풀이 눈꺼풀이 얇다 보니까 생기긴 생겼어요. 생기긴 생겼는데 눈이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풀려 있거나 한 2, 3일 유지되어 있다가 뭐 풀리거나 약간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우는 것도 번거롭고 힘들기도 하고 쌍꺼풀을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다 하다 보니까 쌍꺼풀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병원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자기 친구의 언니가 그 동네의 어떤 병원에서 그냥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가격도 그때 당시에는 60이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너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었죠. 60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언니가 잘 됐다고만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분절개밖에 안 했던 분이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찝어주시더니 부분절개로 하면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냥 고민도 없이 결제를 하고, 겨울방학 때쯤에 제가 수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2 겨울방학 때쯤에. 그리고 제가 붓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빠지는 체질이어가지고 붓기도 굉장히 빨리 빠지고 큰 부작용 같은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수술이 너무 잘 됐었어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눈을 보시면 저는 원래도 약간 앞이 트여있는 눈이었어요. 앞이 트여있는 눈이고 뒤트임이나 이런 거는 딱히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꼬맹눈이에요. 그냥 막혀있고 쌍꺼풀은 거의 인아웃에 가까운 눈이에요. 네, 이렇게. 앞은 약간 막혀있는 눈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빨간 살이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 눈이고, 미간도 그렇게 제가 먼 미간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앞트임이나 뭐 트임을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부분절개로 한 게 전 너무 만족스럽고, 그 원장님 말처럼 눈꺼풀이 얇다 보니까 절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워낙 자리를 이게 잘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히 풀리거나, 지금 12년이 됐는데도 풀리거나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라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던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수술이 나름 잘 돼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고통의 제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제 영상이 코 수술 영상이 그냥 여러분들께 코 수술에 대한 그냥 위험성과 코 수술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냥 알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그냥 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코 수술 브이로그도. 처음에는 수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알바 받은 비용으로 코 필러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코는 약간 코끝이 처져 있고 매부리 코를 가진 코였어요. 그래서 그 매부리 코 특성상 빈 곳만 채우면 굉장히 매끈해지고 코끝만 약간 올려도 사람 인상이 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러를 맞고 나서는 굉장히 정말 만족을 했었어요. 그냥 나는 필러만 맞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필러를 뭐 두세 번 여러 차례 맞다 보니까 또 이제는 수술이 하고 싶은 거죠. 매번 필러를 맞을 수도 없고, 필러를 맞으면 처음에는 물론 모양이 잘 잡혀 있어서 예쁘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게 필러 특성상 이게 퍼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미간부터 시작해서 코끝이나 이런 데가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냥 아니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눈이 성공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코도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는 그냥 그런 정말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 나이 때에는 그런 성형 어플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여서 무조건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냥 찾고 공유하고 이러는 게 다였어요. 그냥 몇 개 그냥 시술 전후 사진 보면서 좀 잘 됐다 싶은 거, 자연스럽게 잘 됐다라는 그냥 그곳 그냥 한두 개 찾아서 그냥 둘 중에 비교해보고 저렴한 데 가자 이러고 그냥 가서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냥 코끝 연골 묶기랑 약간 매부리만 깎으면 된대요. 그러면 그냥 제가 원하는 그냥 매끈한 그런 코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비용이 그때 연골 묶기랑 매부리 다듬기 약간 이렇게 해서 120 정도로 제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저렴하죠. 근데 결과는 암담했어요. 그 전후가 전혀 이게 약간 뭐가 달라졌지라는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정말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약간 튀어나온 게 다듬어졌다, 뭐 코끝이 약간 좀 작아졌다라는 거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뭐 매부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냥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재수술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받았어요. 당연히 여기는 뭐 흉이 안 남겠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두 번째 재수술을 받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필러를 맞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필러의 삶을 살고 23살인가 됐어요. 23살이 돼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 군데, 한 4군데 정도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수술을 이제 받게 됐어요. 나름의 또 원장님을 또 찾아본다고 또 찾아봤어요. 왜냐면 처음 수술했던 병원이 알고 봤더니 그 블랙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부작용 환자들이 좀 많이 났었던 블랙리스트의 병원으로 언급이 됐었던 병원이었어요. 전문의가 아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거죠. 첫 코 수술은. 그래서 첫 수술은 처참히 망하고 이제 두 번째 병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은 나름 에서도 언급이 됐던 원장님이셨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희 약간 뭐 고민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 원장님한테는 내가 코를 맡겨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실리콘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 상담할 때마다 실리콘을 다 비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실리콘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실리콘 안 넣어도 내가 원하는 코 모양대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만 믿고 맡겼죠. 근데 그때 비용은 거의 한 3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50 정도 불렀던 것 같은데 뭐 약간 당일 뭐 할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270인가 280 정도, 어쨌든 첫 수술 비용보다 2배 정도 더 들인 비용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부리 코 교정을 하고 절골을 하고 그 다음에 코끝은 귀연골로 세우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딱 제가 뭔가 원하는 코 모양대로 된 것 같아서 예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귀연골이 점점 처지기 시작하면서 코끝이 점점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액세서리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진을 찍으면 그냥 안 예뻤던 거예요. 원장님, 이 사진을 찍으면 코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 S자이지 않냐, S자로 휘어있지 않냐, 그리고 코끝이 처진다, 처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계래요. 이게 한계고 어쩔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최선이래요. 이제 그냥 또다시 그냥 그 부분에, 그 휘어있던 부분에 필러를 다시 맞기 시작했어요. 필러로 교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26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수술을 하려고 이제는 정말
병원을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때 막 한참 또 이제는 성형 어플 같은 게 또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도 후기 같은 걸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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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마지막 수술을 하고 싶어서 코를 정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계속 찾아보고 계속 상담을 받고 제가 비염도 심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코 수술을 마지막 하면서 비염 수술도 같이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비염 수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추려서 이제 마지막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마지막 코를 담당해 주셨던 원장님은 저의 약간 고민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그냥 정확하게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그 원장님을 믿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보통 제 수술은 그 첫 수술에 비해 2배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수술 비용은 거의 500 이상이었죠. 500 이상 들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코 수술에 들인 비용만 거의 소형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코를 생각하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코 수술을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필러를 했던 게 속이 편하고 필러를 그냥 맞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녹이는 게 더 속 편하고 마음 편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적당히 그냥 콧등은 매끈하고 코끝은 약간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도 보시면 그냥 적당하게 제 얼굴에 맞게끔 된 것 같고 또 코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 얼굴에 맞게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제 얼굴에 맞게끔 동글동글 하면서 그리고 코끝도 적당히 올라가 있고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술은 끝났고 제가 이제는 시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는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이마 필러. 이마 필러는 영상 보니까 한 2년 전이더라고요. 2년 전에 시술을 받았고 총 제가 4cc를 시술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맨질맨질하고 막 되게 애기 이마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끔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진짜 어려 보여요.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던 시술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마 필러의 약간 단점,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었던 게 이마를 이렇게 시술을 할 때 주사 바늘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박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마의 피지선들을 막 건드려요. 제가 원래도 이마에 여드름이 정말 잘 안 나는 그 체질이었는데 이마 필러를 시술을 받고 나서 이마의 피지선을 건드린 건지 이마에 막 트러블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데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이마 트러블을 잡는 게. 근데 지금은 이마 트러블이 거의 안 날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 한 3개월 정도는 이마에 트러블이 계속 꾸준히 났었던 것 같아요. 이마는 다시 조금 재시술을 받고 싶은 시술 중 하나예요. 이마를 보시면 약간 여기가 약간 살짝 여기가 약간 좀 꺼졌죠. 여기 울퉁불퉁 하진 않고 약간 살짝 조금 납작해졌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막 이마가 못생겨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마 필러가 100%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20%나 30%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마가 굴곡이 있어 보인다 이건 아니고 그냥 옛날만큼 그런 둥글둥글한 동그란 느낌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했으니까 여기 애교 필러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애교 필러는 이게 애교 필러도 시술 받은 지 꽤 됐어요. 2년 된 것 같은데 애교는 이게 잘못 넣으면은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지다 보니까 제가 리터치를 안 하고 0.2에서 0.23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시술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적당히 그냥 볼륨이 생길 정도로만 생겼고 지금은 그냥 약간 이렇게 웃으면 약간 애교살이 있다 정도지 평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애교살이 막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만 남은 것 같아요. 네.
눈밑 필러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볼살과 여기 눈 여기 사이에 여기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시술을 받은 거였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팽팽한 느낌은 좀 사라졌고, 그리고 약간 다크가 비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 필러도 약간 진지하게 약간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크 필러도 인상이 여기가 평평해지고 매끈매끈해지니까 확실히 사람이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좀 피곤한 느낌이 덜 들어서 사람들이 시술을 받았을 때 진짜 티 안 나는 시술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시술을 한지 모르는데, 근데 약간 좀 인상이 약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입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술 필러를 생각을 해본 게, 그때 당시에는 입술 필러가 점점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제가 입술이 워낙 작고 얇고 그냥 참새 같은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얼굴은 둥글둥글 넓적한데 입술만 조그마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거지. 이상하고, 그때 당시 오버립 같은 걸 했어도 이게 오버립을 해도 입술 부피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상하고, 입술에 대한 컴플렉스가 보이다 보니까 뭔가 필러를 맞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입술이 아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얇고 여기가 혈관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피가 모여있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다는 후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픈 건 싫은 거야. 그렇게 시술을 많이 받아봤는데 또 아픈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음을 먹고 그냥 하게 됐어요.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입술이 얇고 처음 시술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입술이 조금 커지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필러는 또 내가 정말 잘한 시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좀 빠지잖아요, 입술 필러도. 이게 입술 필러도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6개월인가 7개월쯤에 또 2번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입술도 시간 지나면서 계속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입술에 한 거의 3번인가 4번 시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필러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입술도 뭔가 이렇게 처지면서 뭐 인중도 길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입술도 무거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모양은 예뻤지만 뭔가 입술이 좀 인중도 처지고 입술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번에 결혼하면서 녹이고 다시 재시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입술은 제가 지금 총 2cc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 필러를 받고 나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고, 입술이 확실히 부피가 좀 커지니까 얼굴 이목구비가 좀 안정적이게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입술 필러도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했던 시술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조개로 넘어갈게요. 보조개도 제가 시술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조개도 그냥 충동적이었어요. 그냥 얼굴이 제가 워낙에 여백이 많은 얼굴이다 보니까 이 여백을 감추고자 보조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막 각종 보조개 있는 연예인들 사진을 막 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좀 저렴했던 편이었고, 얼굴에 힘을 과하게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 약간 여기가 볼 쪽에 들어가는 그게 있어서 이쪽을 조금 더, 이 옅은 보조개를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친구랑, 그때 보조개를 하고 싶다던 친구랑 같이 가서 그냥 하고 왔어요. 근데 절개를 한 그 영구적인 보조개를 한 게 아니라 비절개 묶기만 하는 보조개를 했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피부 상처 회복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사라지거나 옅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쌍꺼풀처럼 유지가 잘 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첨부해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 정도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개 없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더 거의 한 95% 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조개가 없어진 거를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개를 영구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비절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조개 그냥 한번 그냥 경험해본 걸로 저는 그냥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턱끝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턱끝 필러는 제가 교정을 하고 나서 무턱으로 보일 정도로 턱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턱이 약간 뭉툭한 느낌 때문에 코필러를 하면서 턱끝 필러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 때만 해도 V라인이 굉장히 유행을 탔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처럼 뾰족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많이 시술을 받진 않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다시 받고, 빠졌다 싶으면 다시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필러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턱끝 필러의 최대 단점이, 처음에야 시술을 받았을 때 모양이 예쁘죠. 예쁜데 이게 사람이 안 웃고 무표정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고 웃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중력에 의해 필러가 점점 처져요. 처지면서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턱끝과 이 이중턱의 경계가 지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여요, 턱이. 그래서 굉장히 사진을 옆모습을 찍었을 때 좀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나 몸살이 있거나 그러면은 턱이 갑자기 땡땡하게 그냥 부어 있었어요. 염증 반응인 거죠. 땡땡하게 부을 정도로 막 염증 반응이 있어서, 아,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은 둥그런데 턱만 여기가 뾰족하니까 진짜 뭔가 실제로 제 얼굴을 봤을 때는 애들이, 야, 너 턱 좀 녹여야 되지 않겠냐, 너 턱 녹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애들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내 자기 만족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코 수술 때 그 원장님이, 제 코를 해주시던 원장님이, 아, 턱끝 그거 녹이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 턱이 심각하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 그냥 턱을 녹였던 거죠. 턱을 녹였던 거고, 근데 턱을 녹였지만 여기에 너무 워낙 많은 그 시술을 받다 보니까 이게 녹여도 한 번에 다 녹여지지가 않아서 턱끝에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아예 싸그리 녹이고 다시 조금 시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만 단순히 갸름하게끔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제가 살짝 턱 라인 쪽에 굴곡 있었던 부분을 채워주니까 얼굴이 그냥 둥근형에서 계란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얼굴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조금 그냥 이마는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약간 그냥 굴곡 없이 약간 매끈하게 보이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얼굴형이 그렇게 됐고, 자잘한 뭐 시술이라고 하면은 슈링크라든지 레이저 리프팅, 슈링크, 그리고 실 리프팅, 그리고 보톡스 정도가 있겠는데, 슈링크는 제가 좀 자주 받았던 레이저 리프팅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피부 탄력을 위해서 받는 거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얼굴을 막 당겨주진 않아요. 그리고 슈링크도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냥 어플에서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싼 데 받아도 그냥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용이 제일 저렴했던 곳을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보통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해주시거든요, 원장님이. 계속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타입을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서 해주시는데, 이 원장님은 무조건 세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통 고통을 정말 잘 참고 제가 아픈 거를 정말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 참는 저도 너무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원장님 저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조금만 이제 몇 샷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진짜 아픈 거를 계속 해서 300샷을 맞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너무 세게 받으니까 여기 감각이 순간적으로 이게 마비 아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쪽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을 맞거나 그럴 때도 여기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병원에 아니 이 지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분명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시더니 저 입 계속 돌아가는 거 안 보이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래요. 내원을 하니까 거기 원장님도 보고 간호사들도 보니까 자기네들도 심각한 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막 뭐 레이저로 조금 해주면 LDM인가 뭐 레이저로 하면은 조금 나아진대요. 나아진다고 해서 뭐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이게 신경이 자극이 된 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횟수도 다 그냥 환불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점점 이게 조금 돌아와서 괜찮아졌는데 완전하게끔 입술이 우나 자연스럽게 된 거는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입술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그래서 슈링크도 그때 부작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고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한두 번 받았지 2년 가까이는 슈링크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일 이후로는. 레이저 리프팅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원도 정말 잘 알아보시고 시술을 해주시는 경험 많은 원장님이 계시는 곳으로 슈링크도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시술 초반에는 굉장히 얼굴형이 잘 당겨져 있어서 예쁘지만 이게 피부도 중력에 따라서 다 처지니까 그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7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왜냐면 계속 웃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이 처지게 돼 있어서 6, 7개월이면은 그 약간 단단하게 올라가 있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래도 피부가 옛날처럼 막 축 처진다 이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 원래 얼굴대로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윤곽주사도 꽤 많이 시술을 받았잖아요. 여기 심부볼 쪽도 시술을 많이 받았고 이중턱 부분이나 시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윤곽주사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옛날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창기 영상 봐도 여기 심부볼 쪽이 굉장히 볼록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윤곽주사와 실리프팅, 슈링크, 뭐 레이저 리프팅 등등 다양한 이게 관리 방법을 통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얼굴이 여기가 굉장히 갸름해졌다는 거를 초창기 영상과 지금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갸름해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그 브이올렛 한 여기 턱은 그냥 그대로 매끈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성형 시술서를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시술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팔자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팔자주름이 있을 것 같아요. 팔자주름은 여기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원숭이상이 돼요. 원숭이상. 시술 받는 거 좋아했을 때는 팔자 필러를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웃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기가 팽팽해지니까 사람이 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원숭이상이 되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게 얼굴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얼굴도 더 예뻐 보여요. 웃을 때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팔자 필러는 시술을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성형과 시술설의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시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근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 시술은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궁금하신 게 더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이 시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그냥 DM을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